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공개된 원피스 애니에서 키자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키자루와 해군 내부의 배신자 떡밥까지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최신 네타 떡밥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키자루를 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느릿한 말투, 빠른 행동, 그리고 명령에 따르는 기계 같은 인물이란 이미지. 하지만 1123화 애니메이션에서 그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도청 장면이죠. 오로성과 요크의 통신을 키자루가 몰래 듣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주피터가 알아서 처리하게 두겠다고 말하며 조용히 그 내용을 엿듣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키자루의 내적 갈등이 시작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자루의 과거 행동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자루는 예전부터 나는 톱니바퀴일 뿐이라며 세계 정부의 부품 중 일부로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의 통신을 엿듣는 행위는 그들의 하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키자루 자기 판단이 들어간 행동이자 정부에 대한 의심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도청이 키자루의 배신 떡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단순한 대사보다 애니메이션 연출이 훨씬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죠. 만화적 그림의 표현과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최근 들어 중요한 심리 묘사를 애니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애니에서 느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단서는 키자루의 미묘한 표정 변화입니다. 루피를 공격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망설이는 듯한 눈빛.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군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오로성의 명령이 옳은 것인지, 루피의 자유, 그리고 요크와의 거래라는 현실 속에서 키자루는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낌이 만화 그림체에서는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키자루의 심경 분석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후지토라, 스모커, 드레이크처럼 자기만의 정의를 따르는 해군은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함께 3대장을 이루었던 쿠자는 아카이누에게 패한 뒤 사라졌고, 이때 쿠자의 해군 탈퇴로 인해서 쿠잔이 세계정부와 해군에서 합의본 소드라는 조직의 스파이라는 떡밥이 뿌려졌습니다. 키자루 역시 해군대장의 소속이고 웬만한 정보는 키자루를 다 거쳐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쿠잔이 해군을 나가는 동기와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키자루가 오로성 몰래 진행했던 침묵과 도청은 그가 세계정부와 자신의 배신의 마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키자루는 세계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 명령에 의문을 품는 자인 루피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먹을 것을 빛의 속도로 가져다주며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제까지 키자루가 보여줬던 행동들에서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항상 여유롭고 무심한 태도로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의 행보를 보면 그의 내면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에그헤드 섬에서 키자루는 그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신의 기사단의 작전이 실패하거나 세계정부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계정부는 또다시 버스터콜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정부는 항상 중요한 전장에서는 버스터콜을 이용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 해군대장은 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더욱 전투력이 높은 아카이누가 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미 키자루는 오로성 보좌에 실패한 인물이고 심지어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준 배신자의 행위를 했습니다. 오로성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아직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처형은 하지 않았을 뿐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다는 엘바프를 직접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그 상징성과 전투력은 세계정부 입장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엘바프에는 루피, 사우로, 로빈 등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엘바프에서의 전투는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정부 측에서는 가장 높은 신뢰를 가진 수하를 출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카즈키는 절대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마린포드 때처럼 명령을 넘어서라도 직접 개입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끝내버리는 식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오로성 앞에서도 다른 대장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던 아카이누라는 것이죠. 더 강하게 말하자면 오로성의 명령이 없이도 독단적으로 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에그헤드 편에서도 그는 왜 나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분노했고 중간 간부들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엘바프처럼 최종전에 가까운 국면에서는 그가 본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전장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그헤드 작전 실패입니다. 사카즈키가 믿었던 키자루는 루피에게 밀렸고 오로성은 작전 실패로 마리조아로 퇴각했습니다. 이제 사카즈키는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엘바프를 진압하려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세계정부는 루피와 니카의 존재, 사우로와 니코로빈의 생존 등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엘바프를 눈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 에그헤드에서 오로성까지 총 출동했지만 패배하는 치욕까지 겪었기 때문이죠. 만약 세계정부가 엘바프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패배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세계정부의 가맹국들은 세계정부를 따를 명분과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누를 포함한 오로성은 최강의 병력과 전략을 동원해 엘바프를 반드시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정상결전, 마린포드. 그날의 충격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루피 인생 최대의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에이스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직접 초래한 현해군 원수 아카이누. 그 이후로 루피와 아카이누 사이에는 단순한 적대 이상의 해결되지 않은 서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루피는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났고 기어포스를 넘어 지금은 해방의 전사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했습니다. 2년 전, 피는 아카이누에게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니카로 각성한 루피는 전방위적 전투력에서 이미 상황입니다. 기어핍스의 전투는 현실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며 이전과 달리 자유와 해방이라는 철학적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아카이누는 강력한 마그마 능력과 절대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해군 중심의 정의로 해석하며 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해방과 억압, 자유와 통제, 민중의 의지와 조직의 질서라는 철학적 충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피와 아카이누의 재대결은 단순한 힘의 겨룸이 아닌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로서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가 가벼운 승리는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카이누가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루피에게 패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마 아카이누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항상 사랑한다고요.